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영길아 급하다 빨리 들어와 하니까 송영길 대표는 중국에서 프랑스에서 난 이 판에는 못 들어가 사실상 거절의 의미를 표시했습니다. 자, 이번 돈봉투 사건에 관련해서 송영길이가 불법 자금 문제를 알고 있다 하는 정확히 그 담긴 녹취록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은 그러나 송영길의 이런 해명이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영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해 2021년 4월 말에 이정근 민주당의 전 사무부총장과 그리고 강래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래구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인감사 한국감사협회 회장이죠. 이정근과 강래구가 나오는 전화통화 파일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해당 파일, 녹취 파일에는 이정근이 강래구 감사에게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강래구가 더 많이 썼나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강래구가 돈을 많이 썼냐고 나에게 즉 이정근 부총장에게 묻더라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SBS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부총장을 조사해서 송영길과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까지도 이정근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근이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확인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이제 법정에서는 다툼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정근의 진술까지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해당 녹취와 진술을 미뤄볼 때 송영길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보고받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송영길이가 당대표가 되는 선거였는데 지가 당대표 되는 선거였는데 그런데 그 밑에 핵심 세력들이 움직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영길이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른다고 되는 거예요. 송영길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그 송영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성만 의원이 있어요. 이성만 의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적에 그런 걸 그동안 검찰이 확보를 못했을 뿐인데 이번에는 또다시 그 녹취록까지 그리고 이정근 부총장으로부터의 이런 내용까지 진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송영길이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보도한 녹취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전 부총장과 돈 봉투 전달 방법에 대해서 통화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있을 때 같이 얘기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두고 갈 테니까 송 전 대표에게만 말해달라. 이성만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정근 부총장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여기를 보면은 송영길이가 알고 지시받고 또 보고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동안에 짐작으로 해왔지만은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녹취 그리고 이정근 부총장의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이정근 부총장이 1심 판결문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도 여러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정근이 사학가 박모 씨에게 나는 유력 정치인 송영길 의원의 측근이다. 내 뒤에는 송영길 이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금품을 요구한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동안 정치인들을 팔아가지고 본인에게 돈을 내도록 하거나 또는 돈을 받아 갖고 그래서 검찰은 원래 구형을 3년으로 구형했는데 판사가 1년 반을 늘려가지고 4년 6개월에 선고를 해버린 겁니다. 죄질이 나쁘다. 이제까지 이런 걸로 봐서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이렇게 판사들이 본 거예요. 이정근은 송영길과 유세하는 그런 현장에서 송영길이가 이정근이를 얻고 있는 사진, 지금 많이 돌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얻고 있는 이런 사진이거든. 이런 걸 보면은 이정근이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또 높은 사람들은 그냥 오빠 하면서 돈도 챙기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또 공천도 받고 그러면서 또 호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챙겨줘야 된다고 녹취록에도 잘 나오고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오빠 형님 이런 것 가지고 여기에 이런 오빠 형님 이런 거 가지고 로비를 하고 그 로비 속에서는 피해자가 생기고 송영길이라는 것은 또 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빠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그래서 송영길은 돈봉투 의혹에 관해서 관여한 바가 없고 모른다는 사안에 대해 그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검찰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송영길이는 곧 피의자로서 조사 소환해서 조사할 게 불가피해졌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송영길은 이재명과 통화할 때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그 통화한 이후에 사과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에 대해서 곧바로 조기 귀국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송영길이와 한 30여 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빨리 귀국해라 이렇게 설득은 했지만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요. 실패했다는 이 내용은 JTBC가 보도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SBS 보도는 송영길이가 돈 보고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고했습니다. JTBC는 조기 귀국하라고 설득하는데 역시 송영길이는 나는 그렇게는 못해. 지금 이 판에 들어가면은 되겠어? 안 되게 그렇게 못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빨리 귀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고도 말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송영길이는 검찰 수사가 아직도 밝혀지는 게 없는데 당장 귀국할 이유가 없다면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좀 바감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당의 조기 귀국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JTBC 보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전화해가지고 먼저 이재명이와 송영길 대표에게 전화한 그런 내용이에요. 30여 분 동안 조기 귀국을 해달라고 언급을 했었지만은 그러면서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검찰 수사는 원래 수사보다도 정치 수사다. 정치 수사니까 이 정치 수사는 지금 받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그것을 의사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이재명이가 하는 수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다, 탄압이다, 표적 수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송영길이도 이재명이가 했는 그대로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다.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자기들의 행적이 드러나는데도 이 송영길이도 그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대국민 사과도 참, 남의 사과는 일찍도 하더니 자기 사과는 여지껏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검찰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송영길이 얘기는 검찰이 이정근의 전 사무부총장의 형편없는 그런 진술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증거로 낚고 있다, 낚시질하고 있다, 낚시질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당황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는 프랑스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정근의 형편없는 진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도 그동안 대장동 일당들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가 지금은 수사를 하게 되니까 대장동 일당들하고도 재판을 서로 상대자로서 재판을 하게 되니까 서로가 또 형편없는 진술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그 판박이 형태가 송영길과 이재명이 주고받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는 이재명이대로, 송영길은 송영길이대로 지금 아주 검찰 수사를 대하는 것은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려돼 가지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뭐 말은 그래 하지만은 그렇게 쉽사리 들어올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7월 4일 정도 들어온다고, 7월경에 들어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어쩌면은 이럴 때 들어오지도 안 하고, 프랑스는 세계적인 이민국입니다. 세계적인 이민국이기 때문에 1년에도 한 10만 명 넘게가 이민을 들어가고 있는데, 송영길도 여기 들어오면은 험한 꼴 볼 것 같으니까 프랑스로 이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들이 좋을 때는 형 동생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권력을 나누기도 하고 뭔가 충돌이 딱 생기게 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가 서로인데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덮어 씌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사니까. 이렇게 하는 수법은 이재명이 수법이나 송영길이 수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놈이 덮어씌는가 한번 두고 봅시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정말 이 민주당 정말 답이 없는 정당입니다. 이재명을 비사실이 의심되고 있는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 시키고, 송영길이 자기 지역구 줘가지고 국회의원 시키고 당대표 시켜가지고 지금 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더니, 지금 자기네들이 했는 육성 그대로 나온 녹취록 속에서도 이런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네가 했느니 내가 했느니 아직 갈 때가 아니라느니 있다고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으니, 정말 민주당은 이번 차제에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되고 해산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아시고 얼른 문 닫을 준비나 하시죠.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